96페이지 대리 파트입니다. 대리 파트. 자, 대리. 자, 우리 프린트는요, 20페이지 대리 제도 나와 있습니다. 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대리 제도. 자, 우리가 대리 제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1억 합니다. 1억. 그래서 을 보고 X 부동산 1억에 좀 팔아달라고 이 대리권을 줍니다. 대리권.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본인이라고 부르고, 대리권 받은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신 가서 네가 좀 해라. 이게 대리인이죠. 네, 그래서 대리인이 병하고 매매 계약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마치 각각 병이 계약한 것 같은 효과가 생기더라. 그래서 효과가 누구에게 갑니까? 본인에게 직접 기속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리 파트에서는 대리권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이제 대리 파트니까 법률 행위를 안 하고 대리 행위라고 합니다. 대리 행위 두 번째, 그 다음에 대리의 효과. 요 세 가지를 뭡니까? 대리의 무슨 관계란다? 삼명관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리 제도가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대리 제도인데 왜 발달하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고 회사 나갔는데 내가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한테 가서 좀 팔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중개사도 어떤 큰 개념으로 보면은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큰 개념으로는 대리인 개념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일을 맡긴 위인 관계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대리인이, 자, 본인이 대리인 보고 X 부동산을 1억에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매각해달라고 대리권을 주면은 이 대리권 받은 을이 상대방하고 계약서를 쓰면 법률행위를 하면은 효과가 누구한테 가는 거다?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게 무슨 제도다? 대리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도록 합니다. 96페이지. 자, 대리 파트에서는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옵니다. 고정이에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그래서 적게 나오면 두 문제,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설 밑에 가서 대리의 의미, 기능 나오는데, 대리 제도 찾았어요? 1번? 대리 제도. 양갈로 1번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대리 제도란. 자, 줄 거야 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자, 대리인 저기서 누굽니까? 을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모함으로써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누구한테, 자, 줄 거야 돼. 본인에게 직접 기속시키는 제도를 뭐랍니까? 대리 제도라고 합니다. 대리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예컨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컨대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을에게 수여했고 대리인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면 을과 병이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 매매 계약은 대리인 을이 체결했지만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갑에게 기속시키는 겁니다. 기속되는 것을 무슨 제도로 한다? 대리 제도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밑에 가서 기능 갑니다. 기능. 사적 자체 보충인데 법정 대리 줄 거 놓고 부모 적어 놓습니다. 자, 법정 대리 제도는, 자, 우리가 부모,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주는 경우 많죠? 많잖아요. 미성년자가 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그래서 뭐랍니까? 미성년자를 뭐랍니까? 제한 능력자를 하잖아. 맞죠? 그럼 이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하면은 아직까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잘못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누가 보충을 해준다고? 법정 대리인이 보충해 줍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외우지 말고 한번 이해해 봅시다.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옛날에 유치원 다닐 때, 지금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애를 이렇게 막 놀다가 밀었는데 다쳤어요, 애가. 그럼 누가 불려가더라? 부모가 누군데? 법정 대리인. 무슨 책임집니까?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죠. 그래서 법정 대리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물론 논 게 잘못인가? 그 웃자고 소리고 그거 책임져야지. 맞죠? 예. 맞잖아요. 책임져야 되지. 그래서 무슨 책임진다고? 법정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법으로 정한 대리인입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몇 세가 될 때까지 19세가 될 때까지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졌잖아요. 맞죠?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됐어요? 외우지 말고 시험 절대 안 나와요. 알죠? 책에는 모든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옆에 가서 사적 자치의 확장이 돼 임의 대리인. 자 봅시다. 갑이란 사람이 을 보고 내 거 좀 팔아두고 할 수 있고 정 보고도 할 수도 있고 무 보고 할 수도 있고 A 보고 할 수도 있고 B 밑에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그럼 임의 대리인은 여러 명의 대리인을 둘 수가 있으니까 사적 자치의 확장이란 말을 쓴다고. 이해 안 되면 차 보고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대리의 종류.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 법으로 정한 대리인이죠. 부모님 이런 법정 대리인이고, 자 임의 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발생하는 게 임의 대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법정 대리는 첫 번째 줄 것이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고, 임의 대리는 어떻게 입니까? 자 임의 대리는 자 대리권 수요 행위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그게 수요 행위에서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뭐란다? 수권 행위를 합니다. 바로 밑에 줄에 수권 행위라고 한다 돼 있죠. 그게 수권 행위입니다. 자, 그다음에 능동 대리, 수동 대리가 있는데, 자 봅시다. 능동 대리는 자 10번 보세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서 행위를 하면 무슨 대리입니까? 능동 대리. 능동 대리. 됐시요? 상대방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아서 이제 네가 대리라며 계약하자. 수동 대리. 알겠어요? 네, 그래서 능동 대리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아서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서 행위를 하면은 능동 대리. 능동 대리. 자, 상대방을 받아서 들어오면 수동 대리. 시험 안 나옵니다. 능동 대리든 수동 대리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고. 아시겠죠? 이게 114조의 내용이에요. 자, 대리제도의 내용입니다. 자, 됐고.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는 뭡니까? 대리권 수요를 받아서 행위를 했을 때는 유권 대리.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다? 무권 대리. 외우지 말고. 아, 그렇구나. 됐다.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무권 대리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권 대리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권 대리는 뒤에 가서 합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자, 넘기면 이제 대리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저기서부터 간다고요. 첫 번째 로마 숫자 1 대리권 나온다 그랬죠. 그럼 두 번째 배울 게 뭔데? 대리행위 배울 거고, 세 번째 마지막이 효과 배울 거라고. 미리 이렇게 배운다는 거 아시고 가야 돼. 자, 다시. 자, 우리 본인이 대리인에게 뭘 수여한다고요? 대리권 수여하죠. 그럼 요거 보고,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받은 사람이 대리행위를 한다. 두 번째 이걸 배우고, 세 번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이걸 배운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리권부터 봅니다. 대리권. 자, 대리권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대리권이란 줄 끌고 갑시다.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으면 뭐라 했어요? 수권대리라 했죠. 자, 효과가 누구한테 직접 간다 그랬습니까? 본인 직접 기소시키는 법률상의 지위. 저 대리인이 갖고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뭐라 합니까? 대리권이라 한단 말이에요. 맨 끝에 가면 권한 나와 있습니까? 거기다 현관표는 권한입니다. 뭐라고? 권한. 됐죠? 권한입니다. 자, 그럼 우리 판서 노트에 어디 가냐면 22페이지. 프린트 22페이지 펴놓으시고, 프린트 22페이지. 자격 돼 있죠? 의에 자격 돼 있습니까? 자격 또는 고란입니다. 고난. 자격 또는 권한. 이렇게 돼요. 권한. 자격 또는 권한입니다. 권한. 자격 또는 권한. 그렇게 해놓으시고, 자격 또는 권한 이렇게 해놓으시고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범위로 갑니다. 대리권 범위. 자, 밑에 가서 이제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내요.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 대리는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 있다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다고, 범위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무슨 규정에서 정해진다고? 법률 규정. 줄만 살짝 끊으세요. 시험 안 나옵니다. 법률 규정에서 그 범위가 정해지고,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뭘 해석하면 됩니까?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된다. 줄 것이고, 행간편. 자, 그래서 뭘 해석하면 된다고요?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게 시험에 나왔던 몇 번 판인데, X 부동산을 1억에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죠? 맞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대리권 범위는 뭔데? 이 사람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은 임의 대리인입니다. 임의 대리인. 이 사람의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갑이 을 보고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 했죠? 맞죠? 그럼 을의 대리권 범위는 어떻게 되는데? X 부동산을 1억에 파는 권한이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준 수권 행위를 해석하니까 범위가 나오네. 맞죠? 그래서 아까 뭐랬습니까? 수권 행위의 해석이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뭐랬어요? 수권 행위를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본인이 뭐랬어요?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고 을이 대기했잖아. 그럼 을의 권한이 뭔데? X 부동산 1억에 파는 거. 본인이 준 수권 행위를 해석하면 된다고. 맞죠? 그래 된다고. 무슨 말이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이렇게 팔아달라고 했는데, 그 권한을 받은 을은,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계약금 받을 수 있습니까? 매매 계약이 된 권한 다 줬잖아, 지금. 할 수 있는 권한 줬잖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요 시험에 4번 나왔던 겁니다. 시험이 중요하다. 10년 동안 4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디 있냐? 그 밑에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서 판례 있죠? 자, 어디 가냐? 98페이지에 지금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수권행위 해석까지 했잖아요. 맞죠? 진하게 된 거 줄 거야 됩니다. 수권행위 내용이나 해석에 의해서 판단한다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의 별표입니다. 2번 별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 수여받았다. 현관펜 딱 해놓고 줄거놓고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 수여받은 사람은 중도금과 현관펜 줄거놓고 쭉 끊어야 됩니다. 현관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권한이 없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고요.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4번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별표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판소들은 2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자,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면, 자, 정했다. 그러면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에 규정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임의 대리는, 자,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된다 그랬잖아.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맞아요? 근데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이게 어떠냐?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갑이 을 보고 너 내 대리인이야. 좀 알아서 해. 그리고 미국에 갔는데 당분간 올 가능성이 없어요. 예? 코로나도 걸렸어. 못 나와. 응?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을이 지가 대리인인 거 알지만은 범위를 정해줘서 안 정해줬어? 안 정해줬죠? 이런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만들어놨다니까 법을. 아시죠? 내 것 좀 팔아도 이렇게 좀 팔아주면 돼. 맞죠? 너 내 대리인이야. 알아서 해. 갔다 올게. 안 와. 그럼 대리인인 거 알잖아. 근데 범위를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권한이고 범위도 안 정해줬잖아. 맞죠? 그럼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된다고? 118조에 딱 만들어놨다고. 118조에 민법 118조에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해놨다고. 오케이? 이렇게 해놨어. 자, 그러면 보존 행위가 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용 계량 행위가 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죠? 자, 이게 시험 지문 내용을 나옵니다. 보존 행위는 가옥을 수리한다. 가옥을 수리한다. 보존 행위입니까? 가옥이 일부 파손됐어요. 좀 고쳐야 되죠.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 일부가 좀 파손됐다니까 고쳐줘야 되죠. 예? 네. 고쳐줘야 되잖아. 누가 대리니? 예? 보존 행위야, 보존 행위. 이런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자, 또 봅시다. 이게 28일 때 시험 나왔던 건데, 27일 때 나왔던 건데, 도래한 채무. 갑이 도래한 채무, 갑이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이 도래한 채무를 안 갚으면은 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 날라가죠. 그러면 대리인 의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변제해줘야지. 맞죠? 네. 그래서 도래한 채무를 뭐 하는 거? 변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무슨 행위입니까? 대표적인 보존 행위지. 예? 됐어요?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22회 때 나왔던 게 이거였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요게 이제 보존행위인가 아닌가 이제 한번 해봅시다. 처분행위는 못해요. 보존행위와 이용계량이 할 수도 있잖아. 처분행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래서 원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만 하라고 했으니까 처분행위 못 하는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 두부 공장의 운영권에 대해서 줬어. 그럼 두부 공장을 운영해야 되죠. 그럼 두부 한번 물어볼게요. 두부는 빨리 상합니까 안 합니까? 부패하기 쉽죠. 맞죠? 그럼 이건 빨리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파는 게 두부 공장을 뭡니까? 보존하는 행위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22회 때 시험에 나왔다고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는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이다. 알겠어요? 오케이?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갔어요. 어디로 가냐? 98페이지에, 자, 일단,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 밑에 2번 갑니다.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2번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그거 죽으시고. 무제한할 수 있으나, 이용계량 행위는 뭐 하는 범위 내에서 성자 맨 끝에 있죠? 끝에 있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 근데 처분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존행위 중에는 뭐가 있는데, 요거 적어 놓으세요. 가옥의 수리, 도래한 채무의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오케이? 네, 해놓으시고. 이용계량행위는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이용계량행위. 이용행위는요, 임대를 놓거나 재임대를 하는 경우를 이용행위라고, 계량행위는 가치를 올리는 걸 계량행위랍니다. 계량행위.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어떤 사람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어요. 소비대차. 소비되는 물건 빌려줬다고. 자, 무이자 소비대차인데, 무이자 소비대차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부로 자, 갑이 어떤 사람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찾아가가지고, 자, 이제 무이자는 안 되겠다. 돈 좀 내야 되겠다. 예? 예, 이자 좀 내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갑이 어떤 사람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좀 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성질이 변했어, 안 변했어? 같은 무슨 대차입니까? 소비대차예요. 그럼 이 소비대차가 의미가 뭔데?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좀 설명드릴게요. 대차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차계약.
빌려주는 계약을 대차 계약이라 한다고. 대차가 뭔데? 빌려주는 거. 그러면은 이 대차 계약은 소비 대차가 있고 사용 대차가 있고 임대차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대차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임대차는 안다. 임대차. 여기 가면은 삼산에 가면은 지금 엄청나게 붙여놨죠. 임대. 알죠? 무슨 말 알죠? 네, 그래서 임대는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요거부터 할게요. 소비대차. 소비대차가 뭔데?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게 소비대차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금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비됩니까? 안 됩니까? 봉급날, 남편 봉급날 잠깐 스쳐 지나갈 뿐이지 다 소비하고 없잖아. 안 그래요? 맞잖아요. 소비되는 거를 빌려주는 게 소비대차야.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은 정확한 용어가 금전 소비대차야. 네? 그래서 금전은 소비물이라 하거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한다고. 무슨 말이죠?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인데 무이자로 빌려줄 수도 있죠. 근데 이자부로 바꾸는 거는 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계량행위이기 때문에. 가치를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된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게 금전 소비대차 내용을 했고 사용대차는 뭔데요? 이 두 가지는 물건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물건을 빌려주는데 우리 친인척 관계야. 그럼 물건을 공짜 좀 쓰라고 할 수도 있죠. 뭐 별로 친하지 않아요, 친한 척하고. 가족 관계인데 학생들 가족 관계예요. 근데 물건 내가 지금 상가를 건물이 있는데 뭐 2층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모부가 하면 그래 좀 써라 할 수도 있잖아. 이럴 때 무슨 대차라고? 사용대차라고. 야, 월세 좀 줘야 되는데 임대차야. 요즘은 좀 돈 좀 줘야죠, 맞죠? 근데 이모부가 워낙 부동산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2층에 좋다가 1층이 아니고 2층이니까 그냥 관리비만 내고 그냥 공짜 사용해라 할 수도 있죠. 뭐 그런 분이 안 계시나 봐요, 친척 중에. 아시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또 우리가 지금 저쪽에 어디 혁신도시 쪽에 상가 임대가 잘 안 됐었어요. 요즘은 좀 나갔지만은 옛날 안 됐을 때는 3년 동안 공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런 거 많았습니다. 알죠? 공짜로 사용 3년 동안 공짜 사용하고 2년 동안만 월세 내고 5년 계약합니다. 그거 잘 모르나 보네. 혁신도시는 몰라요? 그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계속 비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관리비만 내고. 왜냐면 관리비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 지가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뭐만 받았습니까? 월세만 받고 나머지 거는 관리비 넣어 내라.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한 게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했다. 그게 뭐라고요? 공짜로 빌려주는 걸 말한다. 사용대차. 돈을 받으면 임대차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용대차에서 뭐로 바뀌는 겁니까? 임대차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대차, 임대차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울산은 지금 그래도 투가가 안 됐죠? 투기 가해지고 해가지고 지금 뭐 규제 지역으로 안 묶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사람들하고 대구 사람들이 또 돈다발 들고 오겠죠, 울산으로. 아시겠죠? 13억이면 뭐 아파트 30몇 평인데 13억, 14억 하면 사겠습니까? 우리가 못 삽니다.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네.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입니까? 외지 사람만 살 것 같아요. 근데 외지 사람들도 너무 많이 오르다가 지금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네? 어디하고 똑같습니까, 이제? 강남 옆에 목동하고 가기 비슷합니다. 목동. 강남은 20억대잖아요, 아파트가. 30몇 평짜리가. 그런데 목동 가면은 지금 10몇억 하거든. 그 돈 주고 아파트 사냐? 금방 못 사면 되잖아. 네? 근데 울산 또 뭡니까? 지금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투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해운대 지금 지정됐잖아. 예? 됐죠?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문을 보면은 뉴스를 들으면 이제 공법적인 내용도 막 듣고 세법적인 내용도 막 듣고 하면 공부를 배우다 보면은 이게 그 말이 이제 뭐 좀 이해가 되는 거야. 뭐라고 했는지 이해가 돼. 예?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공부예요, 이게. 자격증을 떠났어. 좋은 공부다. 알겠지요? 좋은 공부다. 이 평생에 도움되는 공부다.
자격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맞죠? 안타까워, 내가 막 보면은. 네? 근데 이제 따야 되니까. 이 온 목적이 따기 위해서 온 거니까. 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러면 대차 계약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소비대차. 그 다음에 물건을 빌려주는데 공짜로 빌려주면 뭐라고요? 사용대차라 하고, 돈을 받으면 임대차라고 한다. 오케이? 자, 이걸 이해해야지 요 내용들이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자, 봅시다. 갑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공짜로 빌려줬습니다. 사용대차 관계에 있는데, 자, 을이 찾아가가지고, 야, 이제 공짜 안 돼. 차입 좀 내야 돼. 임대차로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대차 계약이잖아. 대차 계약 아니잖아. 맞죠? 됐어요? 네,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등이 시험 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자, 그런데 성질이 변하면 돼, 안 돼? 성질이 안 변했잖아. 맞죠? 성질이 변해서 안 변했어? 안 변했잖아. 아시죠? 성질이 안 변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해.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 갑이 갖고 있는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농사 짓는 데잖아. 이 건물 지을 수 있는 데고. 맞죠?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인한테는 유리하지만 성질이 변해서 안 돼. 22회 때기 나왔어. 예금을 개인에게 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예금을 찾아서 주식으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예금은 원금이 좀 보장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보장돼, 안 돼? 안 되잖아.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자,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성질에서. 개인을 빌려주다 못 받을 수도 있거든. 예금을 주식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됐어요? 네, 됩니다. 그래서 성질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98페이지에 간단하게만 되어 있는데 더 상세한 내용은 어디서 한다고? 1월 달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고난의 범위를, 대리권의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해석하면 되는데, 고난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존행위와, 보존행위는 무슨 제한할 수 있습니까? 무제한할 수 있죠.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는데 성질이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내용도 세부적인 내용은 1월 달 가면 다시 하니까 다시 그때 보면 돼요. 자, 정리됐습니다. 그럼 옆에 가서 99페이지로 갑니다.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제한. 자,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한 쪽으로 갑니다. 제한.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자기계약이 뭡니까? 이 용을 이해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 그렇죠? 자, 봅시다. 갑이 X 부동산 1억에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누구한테? 을에게. 을이 다시 이제 병인한테 팔면 되죠? 맞죠? 근데 쥐가 계약할래. 쥐가. X 부동산 1억에 좀 팔아달라고 했지만은 내가 사면 안 되나? 이랬더만. 누가 얘기한다고? 대리인 쥐가 얘기한다고. 이게 자기 계약이야. 알겠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언제 될까? 우리 외우지 말고. 자, 보세요. 1억짜리 팔아다 했는데 지가 8천만 원 샀다. 그럼 본인이 해가하죠? 상상해보라고. 여러분 1억짜리 부동산 팔아다 했는데 얘가 지가 계약해가 8천만 원 팔아봤다고. 그럼 지가 계약해보면 누가 피해봐? 본인이 피해보잖아. 맞죠? 그래서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방대리는 뭔데요?
팔아달라 사달라 했는데 지가 마음대로 하면은 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는 피해보고 얘한테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얘한테 피해줄 수도 있잖아. 맞죠? 그 자기 계약을 못하게 하고 상방대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데?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계약 상방대를 원칙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다고. 이해됐어요? 네, 됐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예외. 자, 이거 외우지 말고. 자, 이게 원칙이야, 원칙. 원칙이 자기가 상방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 한번 생각해보세요.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자. 갑이 X분산 좀 팔아달라 했는데, 내가 사면 안 되겠나? 내 이때 고생 좀 했잖아. 그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허락하면 된다고. 외우지 말고 이해가 되면 돼.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이 때는 이해 안 되면은 통째로 외우려면은 힘들어. 공법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외워야 되거든. 외워야 돼. 민법은 법조문이지만 이해만 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유라는 거면 이해만 하면은 어렵지 않은 과목이에요. 알죠? 그래서 민법이 아주 재밌다니까. 눈빛이 좀 변하기 시작하는데 재밌을 거예요. 재밌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예외. 첫 번째가 뭡니까? 본인이 뭐하면? 허락하면. 그래라. 네 해라, 그래. 그럼 네 고생했으니까 내 1,000만 가줄게. 9,000만 하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본인이 허락했을 때 두 번째. 채무이행입니다. 채무의 이행. 다툼이 없는입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자,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본인이 허락하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거냐? 자, 봅시다. 124조 되어 있습니까? 124조. 99페이지 124조입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 본인의 허락이 현관해 놓으시고,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하거나 줄거는 곧 자기계약입니다. 동일한 법률에 관해서 당사자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인 거야. 본인이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했으니까 본인이 허락이 있으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이행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자기계약 상방대를 원칙적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돼 있죠. 예외 있습니까? 자, 예외는 아까 뭐랬습니까? 본인이 허락이 하거나 다투면 채무이행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본인이 허락이 있거나 새로운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자, 본인이 허락이 있거나 새로운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경우 밑에다가 채무이행이지. 이해관계가 다툼이 없다는 얘기는 채무이행이 이해관계에 다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빠졌어요, 여기서. 자, 본인이 허락이 있거나 새로운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는데 채무이행입니다. 채무이행인데 이해관계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다툼이 없을 경우에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공동대리 쪽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자기가 계약하거나 대리인 지가 계약하거나 양쪽으로 대리권 받으면 누가 피해볼 가능성이 크다? 본인이 피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상방대를 원칙적으로 뭐 하고 있더라? 금지하고 있더란 말이야. 금지하고 있더라. 그런데 예외. 본인이 허락하거나 다툼 없는 채무이행을 할 수가 있답니다. 됐어요? 여기 이제 내용 정리가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중에서 자기계약 상방대를 금지고, 두 번째가 공동으로 대리인데, 여기 어떤 거냐면은, 공동대리인데, 어떤 거냐?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고 은인태 했고, 정인태 팔아달라 했고, 또 무인태도 좀 팔아달라고 했다, 이 말이야. 대리인이 여러 명 둘 수도 있죠. 맞죠? 팔아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대리인이 뭘 때립니까?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입니다. 여럿인 경우.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것 좀 팔아도 했잖아. 그럼 이 중에 한 명이 행위를 하면 효과는 누구 들어갑니까? 본인이 들어가잖아요. 팔아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서 팔아보면은 그대로 효과가 누구 들어옵니까? 본인이 들어오죠. 네, 그래서 원칙이 뭐라고요?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원칙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각자 대리입니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31회 때. 자, 그래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데 예외.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수권행위로 달리 정했을 때는 특별수권이 줬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X분을 팔 때는 을과 전과 무에 너 3명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특별수권을 줬을 때는 무슨 대리해야 됩니까? 공동으로 대리해야 된다. 그럼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는 얘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 때는 누가 눈 맞으면 된다고? 부모가 눈 맞으면 된다고 했죠. 맞죠?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매각합니다. 네? 매각합니다. 금태섭이 알죠? 지금 나오고 있대. 아들 증여받았다대. 35짜리. 근데 할아버지가 증여서 내주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그걸 꼬투리 잡는 거는 이제 좀 비약입니다, 비약. 할아버지가 뭐 손주인데 준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이 없는 거잖아. 증여서 내고. 맞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거를 뭐 욕하는 사람들 보면은 밑에 댓글 보니까 뭐 욕하는 사람 니나 어쩌니 뭐 욕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들더라고. 부모님이 잘 살아가지고 손주에게 준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태섭이도 와이프하고 눈만 맞으면 그 재산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맞죠? 근데 이제 내가 조금 비약적인 게 많다는 거지. 하여튼 그런데 자,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근태섭이가 지금 나왔지만 자녀에게 부동산이 62억짜리 부동산이 갔지만 이 부모 근태섭이하고 또 누굽니까? 와이프하고 눈만 맞아가 같이 팔자 하면 팔 수 있다. 아시겠죠? 있다. 그 신고도 다 했다며요. 국회의원 할 때도 다 그거 내용 신고해가지고 낸던 서류까지 다 냈답니다.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그 괜히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 봅시다.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자, 하여튼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있으면 이게 부모는요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공동으로 해야 돼. 혼자 할 수 있어?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무슨 대리하라고? 공동. 부모가 공동으로 해야 돼. 자녀 재산 처분할 때는 아시겠죠? 친권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야. 부모 같이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와이프 보고 좀 처리해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준 겁니까? 와이프인데 위임을 한 거잖아. 대표로 와이프가 하는 거잖아. 맞지요? 네. 맞다 이 말이 맞다고. 자,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이렇게 된다고요. 자, 원칙이 뭐갑니까? 팔아달라 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명이 팔아도 효과는 본인이 들어가죠.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이다. 각자 대리 원칙인데 예외 특별 수권을 주거나 부모인 경우에는 무슨 대리해야 되고? 공동 대리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됐죠? 됐어. 이 내용을 우리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해만 되면 외울 필요가 다 외워져 있는데 뭐.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119조 돼 있죠? 99페이지 119조. 자, 119조 갑니다.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드린다. 현관패.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줄 거 놓고 현관패 놓고.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밑에다가 부모 적어놔. 법률 밑에다가 부모. 그 법률이 어떤 게 있는데? 부모, 친권 행사할 때 이 말이에요. 법률 또는 수권행위 다른 정한 바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갈래서 공동 대리해야 된다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여러 사람이야 대리인이. 무슨 대리가 원칙이고?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같이 해라. 같이 팔아. 내 부동산 팔 때는 같이 하라고 특별 수권을 주거나 부모일 때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는 무슨 대리하라고?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됐어요? 자, 이랬다. 이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기시고. 이제 대리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소멸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소멸은 우리 판소도에 나오는데 자, 이게 127조, 128조입니다. 127조, 128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우리 10년 동안 5번 정도 나왔어요. 지문에. 자, 그래서 127조는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시 파산 이렇게 합시다. 대파, 대성 할까요? 자, 살짝 바꾸죠. 자, 이렇게 합시다. 파산, 성년후견 시를 합시다. 뭐, 우리 외우기 쉽게 하는데,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사망, 파산, 성년후견이 됐을 때 대리권은 소멸한다고요. 자, 설명 들어갈게요. 설명 들어갑니다. 본사, 이거 외우지 말고 한번 이해 한번 보시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팔아달라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재산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피상속인이 사망시. 또 이거 이해가 안 돼. 뭐해? 피상속인이 누군데? 상속인이 누군데? 모르거든. 자, 부모님 쉽게 이렇게 생각해. 뭐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 피 흘리고 돌아갔다. 생각하면 돼. 피상속인. 예?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상속인. 그럼 절대 이 용어가 헷갈려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만 딱 하면 되는데 등기법 가면 선생님이 그냥 얘기도 안 하고 피상속인, 상속인 막 이러니까 피상속인 누구지? 상속인 누군지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피상속인 부모님. 나 받는 상속 받았잖아. 상속인. 이랬는데 이해가 안 되면 내 잘못이 아니야. 알겠죠? 이거 민법에서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지만은 등기법에 가면은 뭐 피상속인 어쩌고 상속인 어쩌고 막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용어가 헷갈려가지고 틀린 경우도 있다고. 알겠죠? 피 뭐보다 피 흘려 돌아가셨다 생각하면 돼요. 피상속인. 알겠죠? 네. 상속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피상속인. 네? 자, 그래서 피상속인이고 상속인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됩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누굽니까? 이 갑다씨가 누구야? 상속인이거든. 맞죠? 그럼 이 재산은 이제 누구로 바로 넘어갑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 등기 없이도 물권으로 생겨버립니다. 상속인 앞으로. 알겠죠? 그래서 세금 누구한테 때립니까? 장남이 때리잖아. 안 받아보니까 모르겠죠.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상속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금, 그 다음부터는 누구 때립니까? 장남이 때려봅니다. 예? 왜? 피상속인 사망 시 뭡니까? 누구에 넘어갑니까? 바로. 등기 없이도 상속이 넘어가거든.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팔아달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으면은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은 누가 돼버려요? 상속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대리권이 있다 없다? 소멸이라고.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도 소멸한다. 근데 팔아달라고 했는데 지가 죽어버렸다. 깨꼬다? 죽어버렸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살. 할 수 있다고? 대리인이 죽어버렸는데 행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사다. 예?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은 뭡니까? 법률 행위를 해야 되고 돈을 만지고 해야 되잖아. 그래 해야 되죠. 파산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그리고 또 성년후견 개시라는 게 뭐냐면은 마탱이 가네입니다. 침 지질 흘리고. 예? 마탱이 갔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성년후견 개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또? 대리행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있다니까. 뭘 물어봤는데 뭡니까? 대답도 하고 있는데 침 지질 흘리고. 개인한테 대리 시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외워.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알죠?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파산하거나
성년후균 마탱이 가면 쉽게 해서 성년후균 개시됐다는 얘기는 마탱이가 가면은 옛날에 금치산자예요. 금치산자. 알죠? 금이 뭐야? 치산이 뭐야? 내 재산을 치산 가질 수 없는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한다고 옛날에. 알죠? 이걸 풀어가지고 뭡니까? 성년후균 개시라고 하거든. 그냥 금치산자라고 해버리면 외우기도 쉬운데 한자 풀어가면 되는데 한글화 작업하면서 보면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 네? 자, 그래서 성년후균 개시됐다. 마탱이 갔다. 애인 때 대리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소멸사유가 본인이 사망, 대리인이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후균 개시로 소멸한다.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28조로 갑니다. 자, 128조는 임의대리의 특유의 소멸사유인데, 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자, 그 다음에 숙권행위의 철회.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뭡니까? 소멸한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이게 뭐예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팔아달라 해가지고 팔아줬어. 이제 대리권 있어 없어? 아니 X 부동산 팔아달라 팔아줬다니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됐다니까. 그럼 대리권 있다 없다? 이제 팔아달라가 팔아줬다니까. 이제 대리권 있어 없어? 없어. 이해가 안 되나 보네. 팔아달라고 팔아줬다니까. 이제 대리권 있다 없다? 없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로 소멸하고. 자,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침 지질 흘리고 난다. 숙권행위를 처리해버렸어. 그럼 대리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임의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로 소멸하고 또는 숙권행위 처리하면 소멸한다고. 오케이? 이해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안 되면요 고기라도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알겠죠? 네. 기부수 안 했으면 목에 기부수는 안 했죠? 네, 하시면 돼. 자,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100페이지 127조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본인의, 자, 현관펜 본사입니다. 현관펜 본인의 사망.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망 대사 현관펜. 성년후균 개시 성자 현관펜을 주고 뒤에 파산 나오죠?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를 앞에 넣는다고. 본사, 대사, 대파, 대성이 외우기 쉽잖아요. 맞죠? 예. 근데 대파, 대성 하는 게 좋은데 대성, 대파 하면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그렇게 외우기 쉽게 살짝 바꿔놨습니다. 자, 하여튼 외울 때 본사, 대사, 대파, 대성. 25회 때 시험에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OX. X다 이 말이에요. 거기 시험 나왔다고. 알겠죠? 네. 자, 그렇게 하고 28회 때는 대리인이 파산하면은 대리권 소멸 사유다. O이겠습니까? O 맞죠? O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고요. 자, 그 다음에 128조 갑니다. 법률 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 자, 줄 거셔야 돼. 법률 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이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입니다. 임의대리는 전조의 경우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현관펜 줄 끊어놓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한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숙권행위를 철회하는 경우도, 자, 현관펜 숙권행위 철회도 같다. 됐죠?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숙권행위 철회로 소멸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넘기셔서, 자, 어디로 가냐면은, 자,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117페이지 한번 보세요. 117페이지. 10번하고 11번 문제 있죠? 10번, 11번? 두 문제 풀어보세요. 두 개 지문. 자,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나머지 100페이지 밑에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0번하고 11번 풀이 해드릴게요. 자, 보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 입니다.